안녕하세요. 토요일인데, 어, 편안한 시간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발표할 내용을 좀 따로 준비를 좀 하는 겸, 겸사겸사 해가지고 사무실에 나와서 어, 일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서 어, 뭐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국감 질의 내용으로 의원실에 제출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을 가지고서 어,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화면 공유를 통해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는 스테이킹을 여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은 스테이킹을 모든 분들이 다 하셨죠. 그러면은 KOK 지갑에서 스테이킹 지갑으로 바로 보내야 되는데, 어, 원칙적으로는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출금 주소로 넣어서 바로 스테이킹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면은 이더 스캐너로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무엇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수량이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단 스테이킹 지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주소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주소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장을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는 계좌번호가 있을 거고, 그 계좌번호가 결국에는 주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뭔가를 전송하려고 내 지갑에서 뭔가가 나갔을 경우에는 상대의 주소가 있어야 돼요. 요게 가장 심플하고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이 그 KOK 플레이 앱에서 로그인을 이렇게 해요. 하면은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런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게 돼요. 그럼 완료가 되고 여기에서 채굴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는 정관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지만은 정관, 약관 뭐 그런 거에 들어가 보면은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채굴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개혁회의 사업에는 절대로 적용이 될 수 없는 용어예요. 그런데 스테이킹에 대한 스테이킹 서비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금 보상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또 채굴이라는 의미의 마이닝, 그 보상, 뭐, 이런 것들을 그, 언급을 이 사람이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 공지에서 보게 돼요. 공지에서 그런 내용의, 어, 공지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는 채굴이라는 의미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경우다. 이 채굴이라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POW 작업 증명에서만 사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결국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채굴이라는 용어 이런 게 없이 스테이킹을 실제로 약관인지 정관인지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스테이킹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행위를 우리는 하고 결국에는 그게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스테이킹 자체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요 보라색 내의 이 절차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이 절차에 따라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는 게 유일한 출금 방법이에요. 스테이킹 지갑으로 출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분명히 제가 제일 첫 화면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 지갑에서 개인 주소에서 스테이킹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은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스테이킹을 딱 했을 때는 보라색 박스, 요 절차에 준해서 우리는 우리 지갑에서, 우리 개인 지갑에서 나간 것을 확인을 하고, 그거는 내역이 나오죠. 개인 지갑에 출금 내역으로 잡혀 있어요. 거기에서는 뭐 그 출금 완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지갑에서 어떠한 지갑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내 거에서는 그만큼의 수량이 사라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 지갑을 이더스캔에 넣어 보면은 거기에 그 내역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스테이킹을 이렇게 이러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했을 때만 우리 개인 지갑에 들어있던 것들이 출금이 되고 우리는 이거를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채굴을 했다라고 용어를 쓰지를 않지요. 그리고 얼마나 또 그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은 반감기라는 용어를 썼겠어요. 우리는 최초 시작을 하면서부터 발행을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300억 개를 어, 발행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그 상장을 하면서 신고를 한 수량은 총 발행 수량은 50억 개로 발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15억 개만 유통이 된다.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해서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개수는 15개로 한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아, 아시면 가장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좀 내용을 조금 적어 놨어요.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그 설명을 해놨는데 피해자들이 스테이킹 예치 시 스테이킹 주소를 기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치는 완료된다. 암호화폐 이동은 주소에서 주소로만 전송이 가능하다.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어디로도 이동될 수가 없다. 그럼 위에 애플리케이션 구동이 의미하는 것은 이 앱의 프로그래밍대로 실행을 하면 개인 지갑에서 출금한 것이 보라색 프로그램과 연결된 스테이킹 어드레스로 보내졌다는 의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스테이킹 자체가 실행될 수 없다. 이거 없이는 스테이킹 지갑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로 나갈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이 프로그래밍을 한 용역사가 개발사가 보라색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과 스테이킹 지갑과의 연결을 해놓지 않는 이상 스테이킹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 지갑에서 요 보라색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만 스테이킹을 할 수 있었고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 어, 내 지갑에서 분명히 나갔는데 이 앱을 돌려가지고 내보냈기 때문에 이 앱이 결국에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 스테이킹 지갑으로 연결을 하는. 그래서 이 스테이킹 자체가 어,
이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이 주소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이 앱 개발사가 스테이킹 주소를 모른다고 경찰에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한 것이다. 이를 예상해서 고발자 대표가 이 절차를 PPT로 만들고 설명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모른다는 주장만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절차상 기술적으로 모른다는 주장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제가 국감 질의를 국감에서 다뤄달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하나를 삽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내용을 뭐 그림으로 그러니까 도식화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하나씩 뭐 끊어서 봤을 때 이 정도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은 뭐 저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분명히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주소, 뭐, 이런 이야기 쓰지 말고, 스테이킹 주소, 개인 지갑 주소,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내 개인 통장을, 지금, 개념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계좌번호가 있을 거고, 그 계좌번호가, 그 계좌번호에서 어떠한 계좌번호를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출금을 하고자 하는 그 계좌번호가 없는 한 우리는 내 통장에서 내 통장 계좌에서 다른 쪽으로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 지갑 주소에서 스테이킹을 한다라고 했는데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편의를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시켰는데 내 지갑 주소에서 내 개인 주소에서 출금이 되어버렸다. 그 코인 토큰들이 출금이 되었다. 그러면은 어딘가로 옮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거에서 나간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술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정말 실질적인 원래 그 지갑을 뭐 만 원짜리 꽂고 뭐 명함 꽂고 하는 이런 지갑에다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보낼 수가 없어요. 이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를. 근데 결국에는 우리 개인 지갑에서는 분명히 나갔다. 나갔으면은 어디로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 주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앱을 이용을 했는데 그 앱을 이용을 했는데 나갔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소가 없었다. 주소가 없는 거를 이 프로그램 했는 이 앱의 프로그램과 연결을 분명히 어딘가는 연결이 되어 있을 거다. 거리로 들어가도록 했을 거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앱을 개발을 뭐 개발이라고 사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버전과 신버전을 비교를 해서 봤을 때 몇 개의 아이콘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하나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 구버전과 신버전의 차이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시사멘트리 추적이라는 거기에 PD가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관계자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영상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한 70억 정도가 들어온 것 같다. 근데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통상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개발을 하는데 그게 70억이 든다 그러면은 여기에 애플리케이션이 이만큼 올라올 수 있는 게 있을까? 몇 개나 있을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70억 주고 어떤 미치 있는 사람이 돈 벌겠다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건데 이 앱 자체를 70억을 주고 개발을 한다? 70억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어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데 채굴이 마이닝이고 마이닝 그러니까 채굴 자체가 여기에 적용이 되냐? 이미 발행이 돼 있는 거를 또 채굴을 한다고요? 스스로가 초창기 55개를 발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이 되는 D앱에 사용이 되는 이 토큰들은 발행이지 채굴이 될 수가 없어요. 채굴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반감기라는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 결국에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쪽에서 지금까지 이 KOK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100만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100만 명이 어떻게 보면은 100만 명을 정말 우습게, 우습게 알고 있는 거지요. 일반인은 저도 아는데. 결국에 왜 KOK 플레이는 KOK 플레이에서 메인넷으로 넘어갔을까? 이전에 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적인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니까 이 소위 말해서 그 중에 부사장 하나가 지금은 회사를 관뒀다고 하는데 범죄라는 것 자체는 따지는 거는 현재 현재와 미래에 해당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범죄인지 아닌지를 적시 알 수 있는 경우는 뭐 현행범 체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행범 체포라고 하더라도 칼로 찔렀다, 돈을 뺏었다. 그 찰나가 지나고 나면은 과거가 되지요. 과거의 행위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잘못했으면은 그거를 범죄라고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법적으로 판사가 형량을 때리고, 선고를 하고 형량을 때려가지고 감옥에 잡아넣는 거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행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범죄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소 고발을 하는 거지. 미래의 것,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오고 나서 퇴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해당 사항이 없느냐? 아니지요.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표이사로 있었다가 거기 회사를 관뒀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처벌을 받기 전에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조사를 받고 거기에 어, 제공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뭐 피해자가 주장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실 안 되는 사람.
그 소위 말해서 운동선수한테 뭐 법과 관련된 일을 해라 또는 금융과 관련된 일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 그 사람이 그런 거를 그 운동을 하면서 전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닌 그런 사람이 수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맺어버린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피해자들 보고 니들은 가서 뒤지라는 이야기밖에 아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표현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본되는 내용,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스테이킹에 대한 절차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스테이킹이 또 뭐냐? 스테이킹이 뭐고 우리는 스테이킹을 했는데 그 스테이킹을 현금으로 했느냐, 개수로 했느냐, 그리고 개수로 했을 때 어떤 걸로 했느냐? 우리가 비트이트, 테더, USDT, 그러니까 테더, USDT 이거를 KOK 포함해가지고 했을 때 이런 거를 왜 이야기를 해요? 현금으로 안 했다는 거지요. 뭘로 했느냐? 암호화폐로 했다는 거죠. 암호화폐 몇 개를 했느냐? 어떠한 암호화폐를 몇 개를 했느냐? 그 암호화폐가 비트이더 USDT인 경우에는 시장 가격에 준하는 걸로 해가지고 스테이킹, 그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비트이더 USDT는 거의 시장 가격과 거래소 가격과 비슷해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 거래소의 가격은 항상 유동적이니까.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0.9998달러가 됐다가 스테이킹을 할 당시에는 1.001 또는 002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가격이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래소의 가격과 거의 연동을 하면서 플랫폼 가격이 적용이 되는 것은 비트 이더 USDT다. 하지만 KOK는 가격이 고정이 그러니까 이제 변동은 되지만은 이 거래소의 가격과 플랫폼 가격과의 요 갭은 항상 조금 있는데 항상 플랫폼 가격이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초창기보다는 거래소의 KOK가 상장이 되고 나서는 통상적으로 KOK를 스테이킹하는 용도로 수단으로 선호를 했다. 그거를 더 많이 이용을 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거래소 가격과 플랫폼 가격이 있을 때는 내가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넣을 때는 스테이킹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플랫폼 가격이 뭐 3.5달러다. 그러면은 거래소에서는 약 3달러에서 거래가 됐다. 이거를 조금 더 그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플랫폼 가격이 2달러고 그 거래소 가격이 1달러다. 그러면은 1달러로 100불치를 사면은 100달러를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매수를 100개를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플랫폼 가격이 2달러이기 때문에 100달러가 100개를 넣으면은 200달러가 된다. 그게 현재 교환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스테이킹한 금액으로 표현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사람은 1달러에 매수를 해가지고 2달러에 스테이킹 한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은 100% 정도의 이득을 보고서 하는 거죠. 메리트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5달러에 100개를 샀다. 그러면은 150달러가 들어간 거예요. 150달러를 150달러 치를 샀는데 개수는 여전히 100개예요. 근데 스테이킹을 딱 하니까 200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50달러치 정도를
더 스테이킹을 하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요게 그 스테이킹을 한 개수 곱하기 플랫폼 가격으로 해서 현재 교환 자산이 딱 그 표시가 되니까 보상을 받는 거는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 US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걸로 보상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2달러에 사가지고, 2달러에 사서 100개를 넣는 사람은 200달러, 그러니까, 어, 200달러를 100개의 수량을 매수를 해가지고 거래소의 가격도 2달러다. 그러면은 200불을 다 들여가지고 했는데 스테이킹을 하니까 여전히 거기에 뭐, 플랫폼 가격이 2달러였다. 그러면 200달러를 자기가, 투자를 해서 매수를 해서 스테이킹을 했는데 스테이킹을 해도 200달러예요. 그러면은 보상은 200달러에 해당이 되는 만큼만 받았던 거죠. 근데 100달러 한 사람도 100달러 할 때 거래소에서 산 사람들은 100개를 사가지고 넣으니까 스테이킹을 하니까 200달러가 됐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200달러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받은 거고 150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1.5달러 할 때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한 사람도 결국에는 100개를 넣어서 그 스테이킹 그 플랫폼 가격이 2달러였기 때문에 200달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200달러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받으니까 100달러 넣고 150달러를 그 매수를 하는 데에 돈을 쓴 사람들은 200달러를 넣고서 매수를 해서 스테이킹 한 사람과 보상을 동일하게 받으니까 그만큼의 뭐 그 이득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200달러 하는 사람이 4%를 받았다. 그런데 100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한 사람은 200달러치를 받으니까 실제로는 100달러에 해당이 되는 게 4%였는데 200달러니까 아니지. 그 100달러치로 실제로 따졌을 때는 나는 2% 정도만 받아야지 되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4달러로 똑같이 받게 되니까 100달러를 그 투자를 하고서도 200달러와 동일하게 받으니까 보상을 받는 게 두 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스테이킹을 그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작용을 했던 건데, 케어케이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헤이즈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헤이즈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본 게 플랫폼 가격보다 이 거래소의 가격이 위에 있었던 경우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달러인데 6.3달러가 됐다. 그때 7달러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해지를 해가지고 나오더라도 해지를 해서 나오는 시점, 내가 그 개수를 해지 수량을 받은 시점이 되면은 이게 거래소의 가격이 6.3달러로 조금 위에 있다가 바로 그날 바뀌었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만큼의 갭만큼 나는 거꾸로 또, 어떻게 보면은, 적은 양을 받고서 나오는 것이요. 그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이 소위 말하는 원금이라고 하는 거 이거와 비슷하게 내가 들어갈 때는 많이 받고서 들어가고 보상을 많이 받았는데 나올 때는 원금이라고 하는 원 개수라고 따졌을 때는 그 수량은 거꾸로 다시 그만큼 좀 손해를 보는 거지요. 실제로 그 상태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들어갈 때를 생각하면은 손해 보는 게 없지요. 거기에다가 해지에 대해 가지고는 1%의 또 수수료가 위약금 형태로 1%를 또 까버리죠. 쥐하고 주는 거니까. 그게 한 1, 2, 3개월 근데 어떤 데 보면은 1에서 5%까지
이 위약금이 있다. 해지를 할 경우에. 근데 5%라는 거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2, 3%예요.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면 3%. 뭐, 1개월이 지나고 2개월 이내면은 2%인가 그렇고, 3개월 이상이 그 스테이킹을 유지를 했을 경우는 1%로 동일하게 그냥 적용이 돼요. 근데 그런 내용도 기사에 나와 있었는가 봐요. 누가 제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엉투당투 않는 내용들을 내보낸다고 하면은, 그럼 결국에 그, 나중에 팩트 체크가 들어갔을 경우에 기사를 쓰는 쪽에서는 뭐 그냥 피해자라고 제공자라고 해서 준 거니까 그렇게 올렸는데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언론사도 쪽팔려. 피해자 그 제보한 사람은 더 쪽팔려. 이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스테이킹 절차를 왜 보여드렸느냐.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스테이킹 스테이킹 주소에 얼만큼의 그 스테이킹 됐던 게 입금됐던 그 대비해서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아시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뭐 그 기술적으로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뭐 별반 그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 똑같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좀 모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전문가가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초등학생 그 앞에 앉혀놓고 설명을 했을 때 암호화폐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소에서 어떠한 주소로 보내져야 된다. 이것만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요 내용을 설명을 했을 때 이거를 이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누가 알고 있을 거냐라고 물었을 때 답은 당연히 그거를 개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은 정말 그 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시라. 그래서 다른 쪽의 피해자 단체에서도 이런 내용 정도는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도 제가 그 정관인지 약관인지 그거를 한번 다시 좀 봤는데 어디에도 원금보장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원금보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라고 그게, 그, 뭐, 홍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일단은 홍보라고는 표현은 돼 있는 것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원금보장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항상 그게 뭐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나중에 가서 원금 보장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출처를 확실하게 내놓으라고 했을 때는 내놓을 수 있는 경우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중간에 소위 말하는 소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뭣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사용을 했는 그런 내용의 원금 보장 뭐 그게 몇 성, 그런 사람들이 뭐 저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몇 성 가는 사람들이 다 바보들이던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분,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는 백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스폰서라고 하고, 뭐 어떤 놈은 그거를 가지고서 지가, 누군가를 또 거꾸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뭐 어느 우리 단체에 속해 있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니는 이제 안 돌봐준다. 뭐 그런 식으로 이 협박 비슷한 뭐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하는 놈도 있는가 본데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 놈 데리고 오세요. 저하고 지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개인별로 하면은 둘이 만나고 이야기하면 주먹다짐밖에 안 나와요. 욕밖에 안 나오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을 때 한마디도 못 할걸요? 병신 쪼다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제 의견이긴 하지만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백발백중 다 필패죠, 그게. 뭐, 지피지기라고 하잖아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점 백승이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적을 안다는 게 결국에는 문제점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거기에 없는 상태에서는 이길 수가 없지요. 근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싸움을 해본들 결과적으로는 뭐 시간만 정말 낭비를 하고 돈 낭비에 뭐 그 실망감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테이킹, 채굴이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했다. 이것부터 그 내용을 공지사항을 통해 가지고 그따위로 올려놓은 내용, 그거를 그들이 알까? 그것도 모르는데, 뭔 놈의 뭐 카이스트 뭐 석사, 지랄 떨어봐야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육값 떠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봤다라고 아우성이고 답답해하고 막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경찰에서도 그쪽의 이야기만 그러니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초가 그 뭐 기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주고 나는 거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다. 이거죠. 우리는 K 스테디움 뭐 그쪽에 가신 분들 뭐 알고 갔겠어요? 거기 가면은 뭐, 뭐, 그, 어, 얼마 안에 바로 내가 투자를 했던 수량만큼은 받을 수 있다. 그때부터는 뭐 연금처럼 계속 평생을 두고서 그걸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저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가장 많이 나왔던 사람일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제일, 내보다 적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는 550개, 560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어요. 그만큼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그 영상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거래량도 아예 없고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그 다음에 공휴일, 이런 날은 이 L뱅크에 보면은 거기에서 그, 뭐, 발행을 한 그런 코인 토큰의 거래량이 수백 달러까지도 내려오고 거의 뭐 하루 거래량이 수백 달러까지도 내려와요. 뭐, XT.com이라는 거, 그거는 거기에는 거의 이제 그 거래를 하는 사람이 없고요. L뱅크라는 거에서는 평일에는 조금 움직여요. 뭐 만 불에서 2, 3만 불까지도 움직이는데 주말 공휴일 이때 되면은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건 뭔 이야기예요? 해외에서는 그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국내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 그 글로벌한 게 아니고 도메스틱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도메스틱이라는 표현도 좀 쓰기가 뭐해요. 만 불, 이만 불, 몇백 불. 이게 뭐 저기 그 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KOK도 지금 수만 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10만 불이라고 하면은 개수로 따지면 움직이는 수량이 그 0.001달러가 됐을 때 이렇게가 움직이는 거예요. 10만 불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루에 이렇게가 움직인다는 거지요. 근데 수만 불짜리, 만 불짜리를 0.01달러라고 하면은 몇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소수점 두 개를 갖다 붙이니까 100만 개 정도가 움직인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100만 개라는 거는 이 1억 개에 비하면은 100분의 1이에요. 계산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만에다가 공을 두 개를 갖다 붙이면은 만, 십만, 백, 만, 십만, 백만 맞죠? 100만 개 정도밖에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면은 이게 아,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게 됐느냐.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 풀의 어떤 뭐 커뮤니티 룸에서 나온 그러니까 단톡 내용을 좀 받은 게 읽어보면은 뭐 10월인가 뭐 9월인가 뭔가를 하기로 했는 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의 내용이 저한테 전달이 된 게 있어요. 지금은 다 조용하잖아요. 모든 그쪽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조용해요. 배상원인가 뭐 그 친구도 뭐 옛날에 두들기만 해. 지금은 막 쑥 들어갔잖아요. 어느 누구도 지금은 나서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변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럼 답답한 사람은 누구냐? 내용을 하나도 본래 그 뭔가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그 출처가 돼야 될 뭐 소위 말하는 K 스테디움 PT라고 하면 K 스테디움 PT 또는 크립티드라고 하면 크립티드 거기에서 뭔가가 나와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SOM들한테 정보가 계속 주어져야지요. 근데 거기서 미드업인가 뭐 그걸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통을 자주 하겠다. 뭐, 그랬는데, 지금은 소통이 아니고, 뭐, 그냥 단절이지요. 불통도 아니고, 이거는, 불통이라는 건 소통을 하면서 서로 이해를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불통인데,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건 단절이지요. 조금씩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모두가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거기는 누가 나서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여기에 KOK 플레이를 옮기, 자산 이전을 하게 하면은 결국에 KOK는 사라질 거고, 지구상에서. 그 다음에 옮겨간 것은 새로 발행을 한 걸로 수합을 시켜주고, 그러면은 KOK는 정말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기록물이 싸그리 없어지는 거지요. 그럼 뭐만 딸랑 남아요. 그, 수합을 해준 것들을 전부 다, 그, 소각 지갑으로 싹 다 넣어버리면은 결국에는 이 지구상에는 KOK라는 거는 사라지지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죠. 비트이트 테드. 스테이블 코인은 변함이 없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징성의, 그 다음에 불안전성을 가졌는 비트코인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 아주 좀 값어치가 있는 이런 글을 한 얼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 결국 이거 두 개, USDT 불변에 뭐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이라고 했으니까 안정적으로 그 가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요 세 가지가 쭉 남아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제대로 돼 갔을 때는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서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들이 엄청 좀 바보스럽다. 이유는 그것을 조금씩만 이용을 했으면은 그 KOK라는 그 가치가 플랫폼 가격 제대로 조정을 하고 뭐 이렇게 활성화되는 데에 그 플랫폼에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좀 돈도 별로 안 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양 그들이 이야기하는 양손에 떡을 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입장이 지들이 됐을 건데 지금은 이제 고루제의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싸움을 해왔던 거고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문제점이 뭔지를 저는 뭐 정말 기나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라 그래도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사실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 그리고 뭐 좀 더 가보면은 우리가 공지 내용에서 계약 관계 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약 관계가 KOK 하나를 놓고서 재단을 하나 놓고서 뭐 처음엔 누가 했다가 또 나중에 또 누가 했다고 뭐 또 다른 회사가 또 나타나고 근데 그 시점을 보면은 앞에 했던 데 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앱을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할 만한 역량도 안 되는 자본금도 없는 이런 쪽이고 한쪽은 또 뭐 그 인수 이야기를 뭐 그 당시에 자금 여력이 지금은 자금 여력이 있나요? 그런 웃기지도 않는 내용들을 지들이 다 올려놨어요. 그런 걸로 싸워야지요. 실제로 보자. 그런 자료 요청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준 거예요. 국감에서 다뤄달라고. 그래서 오늘 내용 좀 잘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이게 녹화본에 올라가는 거라 가지고 하여튼 간에 어, 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까지 뭐 오늘 올라가면은 그래도 오늘 남은 시간 있을 거고 내일 또 하루 쉬는 날이니까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